자, 초보자를 위한 주식 강의 이번 시간엔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포트폴리오 구성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실 때 투자 성향 조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냐 아니면 공격적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보수적 혹은 공격적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취하실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지난 시간에는 테마주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하다가 이번 시간엔 또 포트폴리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 냉탕과 온탕을 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냉탕도 알아야 되고 온탕도 알아야 됩니다. 상승시도 아셔야 되고 하락시도 아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제 강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거는 쪽집게 뭐 이런 식으로 이 방법 하나만 알면 다 성공합니다. 그런 방법은 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앞으로 없어집니다. 단기간 안에 그런 방법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왜 포트폴리오가 중요한가?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결국은 개별 종목 투자가 아니라 여러 종목들을 분산 투자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어떤 그룹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포트폴리오죠. 예, 포트폴리오 구성. 예, 어쨌든 왜 해야 되느냐? 사실은 포트폴리오가 왜 중요하냐를 이야기할 때 이건 분산의 어떤 전제를 두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단 뭐 한 종목만 하신다 이런 포트폴리오라고 할 게 없죠. 그분한테는 단 한 종목만 하시는 분한테는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그분의 독특한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시간과 현금 비율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자신의 스스로의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종목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이유는요, 리스크를 분산시켜준다는 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스크 분산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 안정성을 강화해 준다. 그렇죠? 심리적으로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다 보면 어때요? 이 종목이 떨어질 때, 그래도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라는 심리적인 안정성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장기 수익률이 안정화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거는 없어요. 극단적으로 장기적인 수익률을 가지면 차라리 뭐죠? 그 주가 연동 ETF를 사지 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실물을 취급하느냐 뭐 이런 반론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너무 극단적인 거죠. 지수를 사시죠. 그러면 차라리 코스피를 사시지. 뭐 그죠? 예. 코스피 사시는 게 결국은 주가 연동 펀드 뭐 이런 거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이벤트, 예를 들면 한 종목에 있어서 굉장히 나쁜 악재가 발생한다든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왜요? 손실폭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몰빵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죠.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폭발을 막는 방패이자 꾸준함을 만드는 엔진이다. 뭐 맞는 얘기네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집중 투자하고 분산 투자 어떤 것이 좋은가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집중 투자입니다. 집중 투자 장점은 뭐죠? 집중 투자라면 수익률이 높아질 때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리고 관리가 쉽죠. 몇 종목 안 되니까. 그리고 종목마다 집중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 종목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들어가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단점은 뭐예요? 특정 종목 리스크에 취약하다. 당연하죠. 이거는 특정 종목이 오르면 수익률이 그것에 따라서 좌우되니까요.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죠. 왜냐하면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특정하게 몇 종목만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변동성 자체는, 왜냐하면 주가는 실물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변동성 자체가 커집니다. 세 번째로 심리적인 부담도 조금 커요. 예. 심리적으로 되게 쉽게 움직이거나 쉽게 불안해지시는 분들은 어때요? 집중 투자를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좀 약설적이긴 한데요. 어쨌든 적합한 사람은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시장 경험이 풍부하고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초보들은 하지 마십시오. 집중 투자. 네, 집중 투자. 연습할 때만 조금 하시고, 연습할 때 뭐 한 주, 두 주 사서 연습하시는 그런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는 집중 투자 한번 해보셔도 돼요. 특정하게 뭐 종목만 가보겠다. 계좌를 따로 떼서 집중 투자 계좌를 만드신다든가 이런 형태로 접근하실 수 있지만 초보들은 접근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 장점은요, 리스크가 낮아지죠. 한 종목이 빵꾸가 나도 어때요? 다른 종목이 버텨주니까. 두 번째로 손실폭이 제한됩니다. 어느 정도 밸런싱을 맞춰주기 때문에 평균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장기적으로도 안정성 확보가 됩니다. 예, 개별적인 변동성이 적기 때문이에요. 단점은 뭐냐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 올라갈 때 항상 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관리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많아집니다. 좀 귀찮기는 해요. 그래서 관리 종목이 많아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초보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렵다는 거하고 위험하다는 건 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어려워서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어렵다고 위험하다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좀 어렵더라도 약간의 난이도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건 그냥 복잡성일 뿐이에요. 네, 할 일이 많아서 좀 귀찮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네, 복잡해져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적합한 사람은 투자 경험이 적고 안정성을 선호하고 그리고 변동성 스트레스가 큰 사람한테 이 분산 전략을 제시하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약간. 그죠? 단기로 가고 싶은 사람 혹은 예, 그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한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분산 투자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왜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음 그래서 투자 성향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투자 성향 테스트 간단 버전입니다. 5가지. 자, 손실이 발생하면 잠이 안 온다. 심리적으로 아주 좀 취약한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투매, 그죠? 아니면 그 자기 마음대로 감정적인 매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장기 투자보다 단기 변동이 민감하다. 역시 그죠? 단기 변동 생기면 불안하고 민감하고 사야 될 것 같고 그죠? 회사 분석보다 차트 테마가 편하다. 단기성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그다음 투자한 기업의 실적 발표가 긴장된다. 5번째 종목 3개 이상 보유하면 복잡하다. 그죠? 근데 이런 분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분산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종목 3개 이상 보유하면 복잡하게 느껴지고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집중 투자를 해서 실패하기가 쉬운 사람이에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모두 그런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집중 투자를 할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조건을 안 가지고 있으면 집중 투자를 해도 됩니다. 오히려 성향이 없기 때문에 2개, 3개는 중립적으로 하시면 되고 4, 5개 정도 해당되시잖아요. 이게 다 해당된다 나. 그러면 집중 투자 하셨다가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분산 투자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그죠? 심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오히려 역설적이죠. 약간은 이런 사람들이 집중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분산 투자 해야 됩니다. 왜? 위험하니까. 자, 안정형 중립형의 공격형 포트폴리오 3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짜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아니고 하나의 사례일 뿐이에요. 자, 안정형 포트폴리오는 초보자일 경우에 많이 쓰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우량주 먼저 가시고요. 배당주 가시고 ETF 현금 여기 뭐가 없어요? 성장주도 없고 테마주도 없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낮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투자를 안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렇긴 하지만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시장의 이자율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시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중립형입니다. 중립형 우량주하고 배당주를 60% 정도 배치하고 성장주 30% 정도 배치하고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 테마주 이런 것들을 10% 정도 배치합니다. 여기에 추가할 것은요, 약간의 현금을 보유하실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아니게 되면요, 이런 테마주나 기회투자주에 추가적으로 돈을 태워야 될 때가 있을 때 못 태웁니다. 답답해요. 그러면 현금에 약간의 현금 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두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공격형입니다.
성장주의 50% 정도를 넣으시고, 근데 성장주도 잘 선택하시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장주 그냥 무턱대고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량주도 약간, 그리고 우량주도 약간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테마주 20%, 성장주의 50, 테마주 20. 자, 벌써 70% 정도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약간 공격적이고 위험자산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에 들어가 있긴 하죠. 이 정도 근데 하시려면 약간 경험치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현금 10%는 왜요? 테마주나 성장주 태워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타야 되는데 못하면 아까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 구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될 5가지 요소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리스크 허용도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긴 기간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혹은 얼마나 떨어질 때까지 참아낼 수 있습니까? 아픔을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 단기적인 하락이 왔을 때 그걸 얼마나 감내하고 어떤 신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투자 기간입니다. 투자 기간은 첫 번째는 리스크 허용들은 심지어 경제적 여유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거리가 좀 좋으신 분들은 이거 좀 손해나도 뭐 괜찮지라는 그런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투자 기간은 단기나 장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낮은 자산에 가시는 게 좋다. 초보들은요. 두 번째, 장기적으로는 성장자산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 왜요? 조금 떨어졌다가 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성장주 쪽이 수익률이 더 좋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시장 사이클도 고려하셔야 돼요. 경기 확장, 침체. 지금은 확장이라기도 침체라기도 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좀 어렵기는 하죠. 주식시장은 화랑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러다 지금 살짝 소강 상태 내지는 침체기에 왔다라고 보실 수 있는 상태인데, 침체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기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결국 신년이 되면 조금 변화가 되면서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네 번째로 산업분산입니다. 같은 종목군은 일단 30% 이상은 안 모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산업군의 업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물론 특정한 산업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게다가 그런 투자를 하셨을 때 굉장히 큰 성공을 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뭐 어떤 종목이나 어떤 그 섹터에 대해서 강한 합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가실 수도 있다라고 보기는 봅니다. 자, 그 다음 5번째로 현금 비중이 있죠. 기회가 왔을 때 매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금을 조금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현금은 선택이 아니라 보험처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뭐 현금 대신에 그런 걸 보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량주를 보유하셨다가 현금을 마련하려고 할 때, 우량주는 기본적으로요. 저기가 많으니까요. 거래량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현금화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장이 좋을 때 우량주를 현금화했다가 현금화해서 뭐 예를 들면 좀 돈을 써야 될 때, 그럴 때 태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종목수는 몇 개? 4개 실전의 공통 결론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절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강조드리는데, 초보자들한테 5개에서 8개 정도, 중급자 8개에서 12개, 전문가는 최대 15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개를 넘어가면 어떻다고요? 차라리 인덱스를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다른 섹터에 있고 다른 주기를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목이 많아질수록 리스크는 분산되지만 수익률 잠재력도 낮아진다. 자, 보세요. 조금 약간은 모순적이고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사실상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성향은 많이 나뉘어요. 진짜로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단타 위주의 전문가들도 있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전문가들은 15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초보자들은 관리가 어려우니까 5개에서 8개 가시되 섹터 자체를 매우 세분화하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가지고 가시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공격적, 그리고 중립적, 그리고 안정적, 이런 거하고 초보, 중급 전문가는요, 다른 층위의 이야기들이에요. 다른 층이다. 즉 전문가들은 공격적이고 초보자들은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되지는 않아요. 그것들이 꼭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집중 투자는 정말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가진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리밸런싱 있죠. 리밸런싱은 뭐냐 하면 포트폴리오 비율을 조정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서 분기나 반기 단위로 보통 비율을 조정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자주 사고 팔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단기 테마를 가졌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어쨌든 조정을 할 수밖에 없죠. 팔고 사면서. 그런 것들 말고 전체적인 비율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시라라고 말하는 거고요. 실적 악화 종목을 비중을 축소라는 건 손해를 감소하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위험성 있는 종목들은 조금 줄이라라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사실 이쪽의 포트폴리오 조정이나 리밸런싱은요, 실제로는 어떤 펀드에 있어서의 뭐 리밸런싱이나 이런 것하고 일치하기는 해요. 어차피 그쪽도 포트폴리오, 이쪽도 포트폴리오니까요. 그래서 과열 종목 중심으로 일부 차익을 실현을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근데 요거는요, 분기나 반기 단위가 아니고 과열 종목이 과연 그런 게 기노브로 나타나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요 안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거죠. 하락장에서는 우량주나 ETF 비중을 확장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규칙이 없으면 감정의 비율을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칙들을 세워놓으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자기의 원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강의 요약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장기 생존과 안정의 핵심적인 영역이다. 두 번째로 집중 분산은 성향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정, 중립, 공격형의 포트폴리오가 존재하고 종목 수는 5개에서 15개. 어느 수준에 따라서 투자의 전문성에 따라서. 그리고 현금 비중은 반드시 유지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현금 보유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 혹은 현금을 어떻게 마련하시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어쨌든 간에 현금 비중이 유지돼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자금을 가지고 현금이 만들어지는지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현금의 존재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